중국 니오 10억 달러 규모 전환형 선순위 채권 12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주가는 이제 17.14%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분기 배당 인상 발표를 했고요. 인텔 차세대 코어 프로세서 메타 올해 이크 공개했습니다. 디즈니 10년간 테마파크 크루즈 등에 600억 달러 투자한다는 소식이 있고요. ARM 주가 고평가 논란 지소. 시초가 아래서 요새 그 ARM이 좀 올라갔다가 상장에 좀 상승했다 좀 빠지는 모양새가 있죠. 핀터레스트 실적 전망 상향 조정에 뭐 좀 올라가 주가가 좀 상승했어요. 그다음에 식료품 배달업체 인스타카트 나스닥 대비 공모가 대비 40% 상승했다. 그리고 포드 미국의 자동차 노조 22일까지 진전 없으면 파업 참여 공장 확대한다. 근데 포드가 주가가 약간 올라가긴 했더라고요. 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서 네,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그 시장의 흐름은 다 대부분 빠졌죠. 미국 증시가 좀 빠지다 보니까는 대부분 좀 빠졌어요. 근데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준 쪽은 어디냐? 제가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보건의료, 의약바이오 쪽이죠. 네, 의약바이오 쪽이 그나마 네, 상승 마감했고 다른 섹터들은 다 좀 하락으로 좀 빠졌습니다. 통신 서비스 그래도 올라오긴 했구나. 통신 서비스 쪽이 올라오기, 통신 쪽은 이제 지수가 약세일 때 방어주 역할을 하죠.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도 좀 어제 통신 섹터가 많이 올라갔죠. 네, 통신 장비주가 제가 이것도 매일매일 좀 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상승 이슈 테마 섹터 종목 시황인데 네, 한수원 원전 수출 막으려 한 미 경쟁사와 소송 끝에 승소했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올라갔고 차세대 장비인 6G 레디 장비 투자가 내년 말까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뭐 오지 관련 장비 통신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죠. 어제 좋은 통신 관련된 종목들이 그 상한가를 좀 많이 때렸어요. 예. 근데 미국도 상한가가 아니라 좀 이제 지수가 다 빠졌잖아요. 4대 지수가 빠진 모양새. 이렇게 너셀까지 다 빠졌죠.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건 아닌데 근데 살짝 빠졌죠. 마이너스 0.31,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0.42 살짝 빠진 가운데서 반도체 쪽 살짝 눌렸죠. 마이너스 0.92 눌렸고 멀티러즈 원자재 쪽 마이너스 0.10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살짝 다 좀 빠졌어요. 이미 소비재 쪽 2차 전지 쪽이라고 보면 되는데 마이너스 0.65% 좀 빠졌고 에너지 쪽도 마이너스 0.83 빠졌죠. 요새 에너지 쪽 좀 많이 올라섰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버틴 게 이제 의약바이오 쪽이 0.10으로 버텼고 통신 서비스가 0.01로 좀 버틴 모양새겠습니다. 맵으로 좀 볼까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01%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13%, 구글도 마이너스 0.09, 메타가 0.83으로 좀 올라갔고 아마존이 마이너스 1.68로 빠졌고 테슬라가 그래도 선방했네요. 0.46으로 좀 마감이 됐고 디즈니는 마이너스 3.62% 빠지고 통신장비죠. 텔레콤 서비스 티무스가 1.18로 살짝 올라간 모양새고 약간 보합이다. 바이오 쪽이 좀 선방했죠. 일랄릴리가 0.64. 화이자가 어제 좀 빠졌죠. 제가 어제 화이자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렸잖아.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화이자 모더나도 반등해서 올라왔잖아.
어저께 이야기 다 해드렸고 제가 빠졌음에도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주목하시라고. 포드 테슬라가 0.46 올라갔고 포드가 1. 아까 그러니까 그 노조 파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드가 1.78로 올라왔고 GM 제너럴 모터스가 1.86으로 올랐죠. 바이오테크 쪽도 좀 올라왔고요. 하여튼 의약바이오 쪽하고 좀 바이오테크 하여튼 의약바이오 쪽에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방해줬다. 좀 대부분 좀 약세가 있었는데 인텔이 마이너스 4.34%좀 봐.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또 잘 이해가 안 되시긴 할 거죠.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다. 지금 엔비디아 봐. 어우씨 엔비디아 뭐냐? 밑꼬리 아니 물론 이게 지금 장후 그거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엔비디아가 좀 빠지는 모양새가 있죠. 약세인 거죠. 물론 좀 뭐 FOMC에서 뭐 금리 동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빠졌던 종목들이 반등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좀 빠졌다는 분위기가 좀 약세 분위기가 있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세인 거지 뭐 너무 나쁘다 그런 건 아니고 좀 약세는 맞죠. 근데 애플도 이렇게 그래도 애플은 선방해 줬다. 0.64. 알파벳의 A가 약간 그 조정이 있었긴 했었죠. 메타 쪽 지금 다 약세예요 거의. 아마존 쪽도 지금 빠진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테슬라는 최근에 뭐 갭매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거 뭐 보통이죠. 올라가려고 하다가 좀 다시 조정받았죠. 근데 지금 갭매크로 내려오진 않았죠. 그래도 좀 나름대로 여기서 지지한 모양새인 거고 지금은 뭐 행보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 네, 이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화이자는 좀 어제 빠졌다가 좀 반등하면서 올라오곤 있습니다. 뭐 반도체 쪽은 좀 인텔도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좀 조정받았죠. 근데 저는 지금 그 뭐 이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약세로 빠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안 좋게 보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9월 장 자체가 약세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정도라고 보는 거지. 저는 뭐 지금 이렇게 빠진다는 것 자체가 안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뭐 단순하게 뭐 빠진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일희일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일희일비 하면서 오늘 빠졌어요. 내일 또 올라가면 또 내일 올라갔어요.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주식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거야. 지금 저는 뭐 미국 증시가 좀 빠졌는데 저는 안 좋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좀 조정의 모양새, 약세의 모양새. 조정은 아니고 약세라 봐야죠. 조정과 약세는 좀 다르죠. 조정은 뭔가 행보성의 모양새가 있는 거고 약세는 좀 하락의 모양새니까 약세라고 보시는 게 맞죠. 니오는 아까 전에 이야기 해드렸고 12 발행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고 니콜라 쪽에 좀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올라왔다가 단기 저항 때 맞고서 지금 조정 주는 모양새. 근데 미국의 파업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그 자동차 쪽이 선방하죠. 포드 쪽도 보시게 되면 상승장께 화이트 캔들로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이거 있네. 갭 있네, 갭. 나중에 갭 매끌어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다. 제너럴 모터스도 올라왔죠. 지금 이 자동차 쪽은 그래도 선방해 줬는데 그 우리나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나요? 저도 제가 전망을 하긴 했지만 저도 제가 전망한 거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래. 체크해 볼까? 제가 전망한 대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 여기 자동차 통신 넣어놨잖아. 그 대신 올라올 적에 익절하라고 얘기했잖아. 수많은 섹터 중에서 제가 얘기했잖아. 수많은 섹터 중에서 섹터가 얼마나 많아요. 반도체, 전자기기, 2차전지, 폐배 배터리, 자동차, 자율주행차, 디스플레이 수많은 이 섹터 중에서 얘기를 해드린 거야. 주목해 볼 만한 섹터를 이야기한 거잖아.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써놨잖아.
자동차 통신 여기다 써드려서 그나마 자동차 쪽에 좀 약간 선방하고 있죠. 아, 화이자 어제 좀 빠졌던 화이자가 올라왔고요. 예, 모더나도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졌죠. 다시 올라왔죠. 노바백스도 좀 반등해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좀 반등.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물론 이제 의약 바이주가 반등을 해줬어요. 예, 반등해주는데 뭐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제가 계속 얘기해드렸잖아. 흐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반등이야 반등. 물론 반등이라도 나오면 좋긴 한데 반등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이제 좀 반등을 준 섹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자동차하고 자동차하고 의약바이 쪽이라고 볼 수가 하겠지. 통신 쪽하고. 근데 통신 쪽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보신다고 한다면 통신 쪽하고 자동차 쪽하고 바이오 쪽을 한번 볼 필요는 있긴 하겠지. 은행 쪽이 요새 많이 빠지죠. 은행 쪽에 지금은 약세가 있어. 요새 그 은행 쪽이 빠지면서 그 비트코인 쪽이 좀 올라오죠. 음식료 쪽도 약간 반등해 주긴 하는데요. 유통업 쪽 살짝 반등해 주긴 한다. 월마트도 약간 반등해 주고. 근데 지금은 뭐 약간 그 뭐 이렇게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좀 빠진 거 반등해 주는 거니까 그냥 반등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은 뭐 어떤 섹터가 올라가요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냥 좀 아직까지는 9월장은 약세장이니까 물론 이제 내일은 좀 괜찮아질 수 있긴 하겠지. FOMC 발표로 인해서 좀 시장 분위기가 다시금 좀 그동안 좀 약세로 빠졌다가 반등은 줄 수 있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관점을 본다면 오늘 내일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미리 매수하고서 내일 반등했을 적에 수익을 챙기는 전략?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풍력 태양광 쪽도 어제는 또 원전 관련된 종목이 올라갔죠. 네, 어제는 그 한수원 원전 수출 막으려고 해가지고 원전 관련 주가 올랐어. 근데 이건 소송에서 이겼다는 거래 가지고. 근데 근데 원전 쪽은 냉정하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원전은 돈을 버는 산업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원전 수출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돈 버는 거 보셨어요? 원전은 이익 마진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이익 마진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핵심 기술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건설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원전 관련된 기업들 그 재무제표 봐보세요.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돈 법니까?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나마 플러스인 기업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수준인 거지. 그래서 이쪽이 떼돈을 버는 곳은 아니고요. 그냥 건설업이에요. 우리나라의 원전 쪽은 그냥 건설업 정도 수준? 여러분들 건설업이 돈 많이 버나요? 그냥 회사 유지하는 수준 아니에요? 그나마 4대 건설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전 쪽은 테마성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뭐 풍력 태양광 쪽 이야기 나오고 있죠. 풍력 태양광 쪽이 약간 반등해 줬네요. 요건 비트코인 쪽인데 비트코인 쪽은 요건 비트코인 인버스 숏이라고 보시면 돼요. 숏은 이제 인버스의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비트코인 숏이 좀 빠지고 있죠. 네, 이렇게 좀 빠지고 있고
이건 롱인데 요거는 좀 올라가죠. 최근에 좀 여기 거래량이 약간 동반되는데? 거래량 들어왔네? 거래량 들어왔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데? 잠깐만. 그치, 거래량 들어왔네. 그럼 비트코인 쪽 다시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은행 쪽은 좀 약세 모양새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약간 그 기술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나스닥이 다시금 반등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음, FOMC 이후로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 오늘 새벽이 FOMC잖아. 그럼 21일이잖아. 근데 그게 있잖아.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이고 그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 연휴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약간 좀 헛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타이밍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지 미국 시장은 움직이고 있을 수 있거든. 약간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연휴일 때 미국 시장은 계속 움직일 거 아니야. 그게 많이 좀 차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운영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네, 10월장에 대해서는 10월, 11월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것이 있다고 보고 10월장은 뭐 반도체 섹터가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성장주가 주도 섹터가 돼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그 9월장이었죠. 9월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섹터가 네, 주도 섹터가 돼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 10월 달에는 반도체 섹터가 주도 섹터가 돼가지고 반등해 주지 않을까. 물론 지금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파동상 이렇게 급등 때렸다가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N자고 빠졌다가 반등해줬다가 매집봉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빠지죠. 그럼 여기서 아마 골파기를 때릴 거예요. 골파기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이제 기본 파동 아니겠어요? 네, 이건 기본 파동이니까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가 뭐 당장에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이런 조정 기간 거치고 나서 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10월 달은 뭐 그리고 아마 2차 전지 쪽도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아니 최근에 지금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졌잖아. 예, 빠졌다가 아마 바닥 다지고서 반등 하나 주긴 할 거예요. 지금 2차전 쪽이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아니긴 하겠지만 반등은 좀 나오긴 할. 그럼 그렇게 된다면은 뭐 다시금 이제 2차 전지는 이때 당시 주도 섹터가 됐지만 여기서는 10월 달에는 주도 섹터가 되진 않겠지.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등은 나올 수 있긴 하겠지. 지금 그 에코프로가 그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전에 그 최고 거래 대금이 4조였어요. 4조. 에코프로의 하루 거래 대금이 4조였는데 지금은 에코프로의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2천억이잖아. 2천억.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 그치? 근데 다시금 에코프로 쪽 그래도 예전에 거래 대금이 돈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2천억이니까 다시 시장에서 약간 주목받게 되면 다시 이제 1조가 확 들어올 수 있긴 하겠지. 1조 가까이 좀 들어올 수, 4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또 다시 또 2차 전지라든지 또 반도체 쪽에 또 반등을 해줄 지게 예, 지수가 올라올 때 그쪽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중순, 10월 말쯤에가 뭐가 있죠? 바이오 학회가 많이 있잖아. 뭐 AACR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유럽 중요학회, 에스모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 학회가 10월 중순부터 10월 말쯤에 있다고. 그럼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신약 항암제 쪽이 움직이긴 하겠지. 그러면 11월 달까지 좀 이어진다면 바이오 쪽. 이렇게 튀고 그다음에 바이오. 뭐 이런 식의 움직임. 그다음에 고점 때리고 그럼 여기서 더블탑 좀 나와주고 그다음부터 빠지는 거.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뭐 그런 관점으로 뭐 보시고서 투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 네, 그러면 뭐 요 정도면 미국 증시라는 이제 전반적인 흐름 뭐 알 수 있긴 하겠죠.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운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고.